국어 햇쌤이랑 다 해보자. 안녕하세요, 다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은요, 언어와 매체 중에서도 언어 파트, 문법 해설 강의입니다. 일단은 수능을 보고 나서 선생님이 가장 크게 든 느낌이 뭐였냐면, 언어를 딱 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푸냐면 선생님이 순서대로 풀어요. 선생님이 순서대로 푸는 타입인데, 그래서 이제 1번부터 34번까지 공통을 풀었지. 푼 다음에 화법과 작문을 나눠서 풀어요.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를 나눠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내가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강사니까 다 풀어야 되잖아, 얘들아. 그죠?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요거 따로 시간을 재고 화법과 작문 보고 시간 재고 그다음에 요거 보고 시간 재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언매를 딱 봤는데 와, 나 진짜 육성으로 또 한번 미친 거 아니야? 이랬어요. 정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고? 라고 했어. 생각보다 난이도가 조금 있었고 사실은 이 난이도라는 것도 기존에 있었던 스타일에서 조금 벗어난 문제들이 나오긴 했어.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를 냈더라고. 그래서 난 너무 당황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35번을 풀면서 그거 하나에다가 한 2분 30초 넘게 썼어요. 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지. 답이 안 보이는 거야. 야, 뭐지? 이러다가 이제 딱 발견을 하고 아씨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전부 좀 어려웠던 문제들은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잡아먹는 한 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렇단 이야기는 언매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연습이 조금 많이 필요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총평을 봐서 알겠지만 안 본 친구들 뭐 보고 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거. 언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 언매 5문제 중에서 2문제를 틀려도 어쨌든 간에 1등급이 똑같기 때문에 괜찮다. 선생님이 생각했던 약간 킬러 문제들도 한 2~3문제 정도 돼요. 언매에서는. 그러니까 충분하다라는 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봐. 너희 시험 보기 전에 누가 너네 93점만 받으면 돼. 보다 89점만 받으면 돼. 라고 하는 게 훨씬 부담감이 덜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매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해설 역시 화작은 사실 어려운 게 별로 없었고요. 시간은 조금 들긴 했어요. 시간은 평소보다 들었는데 어렵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언매가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서 언매는 전반적으로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35번부터 39번까지 문법에 해당하는 내용은 전부 다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선생님 지문은 그래도 열심히 간의 수공업 해가지고 지문을 갖고 왔어요. 자, 그럼 보자. 합성 명사는 보는 순간 어느 정도는 잘 알았을 거야. 우리가 알잖아. 문법 공부했으니까. 합성어 나오잖아. 알잖아요. 합성어, 파생어 나오는 거 알잖아. 그치? 자, 합성 명사니까 합성어일 거고요. 직접 구성 요소, 우리가 직접 구성 요소에 대한 수업도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언매를 보는 친구들은. 자, 그게 모두 어근인 명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모두 어근이어야지 합성인데. 그지? 그다음에 합성 명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결과물은 명사여야 되고. 자, 합성 명사의 어근은 복합어일 수도 있는데 갈비찜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자, 그럼 합성 명사의 어근 봐봐. 어근 플러스 어근이니까 합성어잖아요. 그리고 이거의 결과물이 명사니까 합성 명사라고 부르는 건데 이 어근 중에 하나가 이 2개 중에 하나가 뭐일 수도 있대? 복합어일 수도 있대. 복합어일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합성어일 수도 있고 파생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근 중에 하나가 합성어인 어근일 수 있고 파생어인 어근일 수 있다는 얘기지. 복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 어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복합 어근일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직접 구성 요소는 단어가 있을 때 가장 큰 틀로 자르라는 거야. 그래서 갈비찜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얘들아 생각해봐.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갈비 플러스 찜이라고 하지 갈 플러스 비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가장 크게 나눈 게 직접 구성 요소잖아. 그죠? 자, 그래서 갈비찜의 직접 구성 요소는 갈비와 찜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갈비는 단일 어근이에요. 그죠? 근데 이 찜 같은 경우가 찌다라는 말에 미음이라는 명사 파생 접사가 만들어진 그래서 어근에다가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란 말이야. 그래서 파생어 요게 하나의 어근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갈비에다가 찌에다가 미음이라는 형태소를 확인할 수 있어. 이처럼 합성 명사 내부에 복합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형태소 단위까지 쫙 분석을 하면 이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요렇게 합성 명사 있으면 다 쪼개봐라라고 하는 게 기억입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다음 다이어에서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또 같이 나왔나? 기본이 되는 의미를 중심적 의미라고 하고, 그렇죠. 중심적 의미로부터 확장된 의미를 주변적 의미라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만약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그 의미가 다른 의미로 확장되지 않았다면 그 하나의 의미를 중심적 의미로 볼 수 있다. 의미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게 중심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어. 자, 그다음 합성 명사에 그대로 이제 이어서 오네요. 두 어근에도 중심적 의미, 주변적 의미가 다 나타날 수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중심적인 의미로만 쓰인 애들이 있을 거고 주변적 의미로 쓰여가지고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을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잘 모르겠으면 항상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자립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자립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의 의미다. 그래서 사전에서 뜻풀이가 하나밖에 없는 단어, 그러니까 다양한 이미 의미 자체가 다의어라서 중심적 의미, 주변적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합성명사의 어근으로 쓰일 때 갑자기 새로운 의미를 쓰이는 경우가 있다. 사전에는 없었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게 가령 매섭게 노려보는 눈을 우리가 도끼 눈을 뜨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게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 그 어휘가 너무 약해가지고 선생님 저 도끼눈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선생님이 겪었던 것 중에는 좀 충격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 어휘에 대해서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요거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어쨌든 도끼눈을 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도끼와 눈으로 당연히 분석을 하겠죠. 도에다가 끼눈이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도끼, 눈입니다. 그러면 이 매섭게 노려보는 이란 의미가 도끼에 들어가 있겠지. 그지? 그래야 매섭게 노려보는 눈, 도끼, 눈이 되니까. 자, 그럼 과연 도끼에 원래 매섭게 노려보다라는 의미가 있었겠냐는 거야. 아니란 뜻이죠. 자, 그래서 매섭거나 날카로운 것이라는 도끼의 주변적 의미는 도끼가 혼자 쓰일 때, 자립적으로 쓰일 때는 지가 원래 혼자서 도끼라는 말로만 쓰일 때는 없던 뜻입니다. 우리가 너 참 도끼다? 라고 하지 않아요. 너 굉장히 매섭거나 날카롭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너 도끼다라고 안 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도끼가 혼자 쓰일 때는 이 뜻이 없다가 눈이랑 합쳐지니까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어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이해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합성명사의 어근이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든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든 그 어근은 합성명사 내부에서 나타나는 위치가 대체로 자유롭다. 뭐 앞일 수도 있고 뒤일 수도 있고 이는 비바람, 이슬비, 봐봐. 비바람 그럼 비 플러스 바람이고 이슬 플러스 비겠죠. 비는 앞에 등장할 수도 뒤에 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벼락공부, 물벼락처럼 벼락공부, 물벼락 했을 때 실제로 진짜로 그 일렉트로닉의 의미를 지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얘들아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일렉트로닉이면 이거는 살인 무기예요. 물벼락이. 그래서 물벼락은 진짜로 벼락처럼 내리꽂는 그 정도의 많은 양의 물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적인 의미죠. 그죠? 그래서 주변적인 의미로 쓰여도 앞에 붙을 수 있고 뒤에 붙을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 자, 그런데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 중 일부는 합성명사 내부의 특정 위치에서 보통은 자유로운데 앞에 붙든 뒤에 붙든 자유로운데 특정 위치에서 주로 관찰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아주 달게 자는 잠, 꿀잠, 꿀잠을 편안하거나 기분 좋은 것이라는 꿀이라는 의미 정말로 이 푹 잔 아주 달게 자는 잠 꿀잠 했을 때 그 꿀이 실제 꿀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렇게 내가 자고 있는데 꿀을 발라놓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주변적 의미예요. 이랬을 때 꿀의 이러한 의미는 합성명사의 선행어근. 그래서 만약에 꿀이 진짜로 허니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편안하거나 기분 좋다 라는 것을 나타낼 때는 보통 우리가 엄청 재밌는 거 막 그런 거 할 때 막 꿀잼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앞에 붙잖아. 그죠? 물론 뭐 정확한 예시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관찰됩니다. 그리고 넓게 깔린 구름을 뜻하는 구름바다에서
무엇이 많이 넓게 모여 있다. 그래서 물바다라든지 뭐 사람 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무슨 바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바다는 보통 그런 의미로 쓰일 때는 뒤에 붙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후행어근에 선행어근과 후행어근이 좀 정해져 있는 애들도 있더라. 의미에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글 나쁘지 않네. 사실은 뭐 안 읽어도 풀겠는데? 하면서 들어갔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뭐 시험지를 가져오셔서 직접적으로 뽑아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결코 귀찮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좀 실전형으로 가지고 왔어요. 어쨌든 간에 수공업을 해야 되니까. 자,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에서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썼어요. 생각보다 많이 썼어. 자, 기억에 따를 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합성 명사를 다 쪼개봐라 라고 했을 때 그 내부 구조가 동일한 것끼리. 그럼 새우볶음. 내가 맨 처음에 했던 짓을 보여줄게요. 새우 플러스 볶다에다가 들어갔겠구나 생각했어요. 하이픈은 빼겠습니다. 접사에는 하이픈이 붙어야 되는데 그냥 뺄게요. 그 다음 집안 싸움. 집 플러스 안에다가 싸우다에 미음 들어갔겠네 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논밭가리. 논 플러스 밭에다가 갈다에다가 이 들어갔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건 내가 처음 했던 짓이야. 탈에다가 탈 쓰고 추는 춤이니까 그 다음에 놀다에다가 이 들어갔겠네 하고 그럼 새우만 단일 어근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크게 새우 볶음, 집안 싸움, 논밭가리, 탈춤, 놀이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 나왔을 때 앞에 있는 애들이 다 합성어네. 오케이, 합성어네. 뭐야? 그러면 답이 나다란가? 했는데 없는 거야. 만약에 평가원이 조금만 나쁜 마음을 먹고 나다라를 집어넣었잖아. 너넨 죄다 닦였어요. 그 답으로 다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기 시작했지. 와, 이거 어떡하지?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한참 보고 있었어. 이러다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미친, 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탈춤의 춤이 추다에다가 명사파생접사 미음이 들어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고 얘는 또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고 정답이 나다 해서 2번이 되는구나 라는 걸 조금 후에 발견을 했을 때는 너희가 여기서 시간을 많이 빼앗겼을 거고 굉장히 당황했겠구나. 그리고 평가원이 나쁜 마음을 조금 덜 먹어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 나쁜 마음을 이제 좀 먹어가지고 답이 안 나오게 만들어서 이거를 계속 풀게 만들어야지. 시간을 여기서 우장창 쓰게 만들어야지. 했으면은 이제 여기서 시간 많이 쓰고 이미 읽었기 때문에 안 풀 수도 없고 해가지고 못 넘어가고 그래서 뒤에 계속 딜레이 되는 이제 좀 불상사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다 나다라를 집어넣어버리고 하나 뭐 가나라 말고 나다라로 집어넣고 답을 여기로 다 몰리게 만들었으면 시간은 빨랐겠지만 얘는 틀렸겠죠. 다시 한번 보면서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요게 같은 구성을 보이더라. 앞에는 합성어 뒤에는 타생어 어근으로 만들어서 요 구성을 동일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요. 이거는 얘도 합성어예요. 어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파생어죠. 그래서 얘는 구성 자체가 아까 나왔던 갈비찜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답 2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살짝 한숨이 나왔고 그래서 여기에서 좀 그랬겠다. 시간 뺏겼겠다. 했어요. 그럼 다음 A, B와 연관지었어. A, B가 아까 뭐였지? A, B가 중심적 의미, 주변적 의미예요. 자, 그럼 칼잠 했을 때 어떻게 나눌 거야? 칼 플러스 잠이고 둘 중에 뭐가 중심적 의미예요? 잠이 중심적 의미죠. 칼보다. 칼잠의 중요한 건 칼이 아니에요. 너희가 잠을 잤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불편하게 자는 자 하면 칼이 이제 옆으로 누워서 불편하게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혼자서 쓸 때는 없는 주변 의미일 거고 이게 주변 의미, 이게 중심 의미. 머릿글 했을 때 앞머리에 오는 글이 더 포인트잖아. 그죠? 얘가 중심 의미, 얘가 주변 의미로 쓰였을 거고요. 일벌레 했을 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일이 중심 의미겠죠. 얘가 중심 의미, 얘가 주변 의미일 거고요. 그다음에 입꼬리
했을 때는 요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입의 양쪽 구석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여러분들 꼬리가 달려있으면 굉장히 모양새가 이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테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입이 중심 의미가 되고 얘가 주변 의미가 되겠죠. 꼬마 전구 했을 때는 정말로 꼬마애가 들고 다니는 전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구가 포인트가 되니까 얘가 중심 의미, 얘가 주변 의미가 되겠지. 이렇게 나누고 출발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자. 1번 칼잠과 구름바다. A가 중심이라 그랬다잉. 얘가 중심, 얘가 주변입니다. 중심을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했을 때 이거 사실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끊어서 보셔도 돼요. 중심이 잠, 중심이 구름. 같군 틀렸네. 달라요. 자, 그 다음에 A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 머리끌은 그리 포인트, 물벼락은 무리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예요? 달라요. 얘는 뒤, 얘는 앞에 있으니까. 일벌레와 벼락 공부는 주변 의미, 주변 의미는 벌레, 얘 주변 의미는 벼락입니다. 그럼 뭐예요? 어근 위치 달라요. 요렇게 하면 조금씩 빠르게 풀 수 있죠. 입꼬리 도끼눈은 비를 나타내는 어근. 자, 그럼 입꼬리 중에서 무엇이 주변 의미겠어요? 대일이 주변 의미겠죠. 도끼눈은 앞이니까 뭐예요? 어근의 위치가 다르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꼬마 전구와 꿀잠 했을 때 주변 의미는 누구예요? 꼬마. 크기가 작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꿀잠 했을 때는 꿀이 주변 의미잖아요. 두 개의 위치는 같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이렇게 해서 4번에서 빠르게 얘는 풀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도 의도를 파악을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더라. 그래서 얘는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이 친구도 의도 파악하느라고 시간을 좀 썼다면, 그렇게 해서 선택과목을 먼저 풀었던 친구들은 오히려 이번 수능 대박이네,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겠는데 하고 갔을 수도 있어. 그러다가 사실 공통과목이 쉬워가지고 시간 내에는 다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자, 그 다음 37번입니다. 자, 얘는요, 난 이걸 보는 순간 작정을 했구나. 시간을 뺏겠다고. 완전히 내가 당신의 시간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평가원이 작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봐봐요.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A는 종성 글자 따로 만들지 않고 다시 초성 글자를 사용한다. 종성, 부용, 초성에 대한 이야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응을 수능 글자 아래에 쓰면 순경음의 글자가 된다.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순경음 비읍이잖아요. 그죠? 약간 하는 그 떨리는 소리를 좀 내는 걸 순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초성 글자를 합하여 사용하려면 옆으로 병서해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로로 쓰지 말고 나란히 써라. 그래서 종성 글자도 나란히 써라 인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은요, 이런 거 아래 하나 오, 우, 요, 유는 초성 글자 아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에다 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 야, 여는 초성 글자 오른쪽에 이 위치에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학습 활동 뭐예요? 나는 경악을 금치 않았습니다. 경악을 금할 길이 없었어. 얘를 모두 골라 묶어보자. 이거 오답이 나온 그 원리가 뭔지 아세요? 모두가 아니라서 틀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보지도 않았어. 사실 진짜 죄송합니다. 보지도 않았어요. 이거 보고 판단했어.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봤더니 다 맞는 거야. 이상해. 봐봐, 이거는 여러분 시험지 같이 보세요. 글씨가 지금 굉장히 쪼망만하기 때문에. 봐봐요. 아니, 종성부용 초성이면 위에서 썼던 거 아래 썼던 거 다 뭐 새로운 글자가 없어야 돼. 근데 이미 알던 글자들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B는 뭐예요? 순경음이 있으면 돼. 순경음 다 있잖아. 그 다음에 이거 다 병사한 건데? 그 다음 요거는 그치, 다 이거에 들어가는 애들 밑에다가 쓴 거 맞는데? 여기에 들어간 거 옆에다가 쓴 거 맞는데? 이렇게 하고 한참을 봤어. 야, 뭐지? 하고 발견한 거야. 아씨. 그래서 여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허무하게 답이 1번에서 나오지 뭐야? 어떻게? 받침이 있는 것들은 다 집어넣어야 돼요. A에다가. 그럼 뭐? 얘가 빠졌어요. 뭐 읽으면 이제 스가발 약간 이런 느낌인데 내 마음을 대변하는 느낌이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발음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어머,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그래서 하나가 빠졌습니다. 하나가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번이 답이라는 거. 결국엔 1번이 답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가 빠졌다. 그러면 이런 식의 논리도 충분히 평가원에서 다룰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화면을 조금 조정을 한 다음에 선생님이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 조정을 마치고 선생님이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37번은 그런 식의 논리로 좀 진행이 되는 거였다. 모두 때문에 틀린 케이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세국어가 내용적으로 내가 기억해야 돼가지고 뭘 하는 건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출제되진 않았지만 이전과 다르게 내가 눈을 좀 잘 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글자 놓치면 틀리게 되는구나. 모두라는 워딩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38번 갑시다. 얘는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얘는 그나마 조금은 괜찮아. 자, 그럼 봐봐요. 자, 용언의 활용해서 나타나는 된소리 대기다 했을 때 신발을 신고처럼 마지막 소리가 니은, 미음인 어간 뒤에 처음 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나는 이걸 외울 때 가다 사줘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게 결합하면 어미치 소리가 된소리다 했을 때 그러면 선생님 이 가다사조가 니은 미음 뒤에 이어지기만 하면 무조건 된소리 나나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야 정신을 차리세요 하면서 피사동 접사 결합하거나 보는 순간 얘들아 이거는 넘버링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된소리 대기 이미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어미끼리의 결합이거나 체언조사 결합인 경우에는 요 경우에는 된소리 대가 일어나지 않고, 먼지처럼 우리가 먼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먼지라고 하죠. 하나의 형태소 내부인 경우에도 일어나지 않는다. 4개의 케이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 분석해야지. 자, 피로를 푼다면 뭐예요? 피로를 푼다면 풀다가 원형이죠. 풀다에다가 요렇게 관형사용어미 니은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푼다가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이건 뭐야? 어떤 유형이야? 1, 2, 3, 4 중에 어떤 유형이에요? 요거는 니은 다음에 디귿 온 거잖아. 얘도 어미, 얘도 어미예요. 어미끼리예요. 얘는 어미끼리고, 어미끼리니까 2번 들어가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여름도 같은 경우엔 뭐예요? 여름도가 아니에요. 여름도예요. 이건 뭐예요? 여름이라는 체언에다가 도라는 조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체언 플러스 조사죠. 체언 조사는 3번 케이스. 다음에 C는요. 대문을 잠가는 뭐예요? 잠그다에다가 아가 붙어서 만들어졌어요. 그죠? 의탈락한 거고, 미음 뒤에 기억이 잠그다라는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벌어진 거네. 그치? 그래서 얘는 형태소 내부. 그러면 4번 케이스. 자, 그 다음에 D는요. D는 안겨라 라고 했을 때 안따에다가 기라는 피동 접사가 붙었고, 그 다음에 다죠. 그래서 이 사이에 안 벌어진 이유는 뭐다? 접사가 붙었기 때문에 피사동 접사의 결합. 그러니까 첫 번째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론 품에 안겨라가 아이를 어머니의 품에 안겨라일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꼭 피동접사로 해석해야 되나요? 뭐 사동접사로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피사동으로 갑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다? 접사가 붙었기 때문에, 피사동 접사가 붙었기 때문에 안끼다라고 안 한다고요. 자, 그 다음 학교가 큰지. 큰지. 그러면은 크다에다가 니은에다가 지 붙었죠. 그래서 이 뒤가 아닌 이유는 어미끼리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어미끼리면 2번이죠. 요 케이스야. 요것만 잘 분석하면 어렵지 않겠지.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이거 요렇게 옮길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여러분들 시험지 갖고 계시니까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A에 니은과 디귿이 모두 어미끼리이기 때문에 오케이, 맞습니다. B읍에 미음과 디귿이 모두 체언 조사 결합이기 때문에 맞죠? C에 미음과 기억이 모두 하나의 형태소이기 때문에 맞죠? 다음에 니은과 기억이 어미끼리 개소리입니다. 왜? 어미가 아니라 기는 어미가 아니라 접사이기 때문에 정답 4번. 쉽죠? 니은 지읒이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니은 지읒은 어간 어미가 아니라 어미잖아. 그죠? 얼마나 큰지 니은지 해가지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잘 읽어야 돼. 어간어미 결합이 아니라 어미어미니까. 자, 그 다음에 39번. 이것도 시간 좀 쓰셨을 것 같더라고요. 시간 좀 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했냐면요. 서술어 자릿수까지 같이 필요했던 문제였어요. 이게 아는 문장, 안긴 문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술어 자릿수까지 같이 건드렸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실전이 아닌 경우엔 선생님이 어떻게 분석하게 시키냐면 무조건 그 안긴 문장의 절의 종류, 그 안긴 문장, 그 절이 해당 문장 안에서, 안은 문장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 문장 성분, 그 다음에 걔를 풀 버전으로 고쳤을 때 생략된 성분이 무엇인지 해가지고 뭐 명목주, 관관목 이런 식으로 종류를 만들란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그걸 다 쓰고 있을 수 없으니까 뭐가 안겨 있는지만 표시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나는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 시간에 받기를 바란다. 자, 그럼 일단 이거 내 친구가 보낸 책이겠죠? 관형절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바란다잖아. 뭐야? 이 사실을 바라는 거잖아.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 시간에 받기 해서 명사절 들어갔죠.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테니스 배우기가 재미있다고. 그럼 일단 테니스 배우기 라는 명사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친구에게 말한 내용이 인용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테니스 배우기가 재미있다고 라는 간접 인용절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식당은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 식당. 그러면 식당을 꾸며주는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 이 돼야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얘 같은 경우에는 서술절이 되지 않나요? 네, 서술절이 되지 않아요. 왜? 서술어가 아니다이기 때문에 되다 아니다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하죠? 보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얘가 주어, 이게 보어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딱히 서술절이 아니에요. 주어 서술어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녀는 아름다운 관광지 보는 순간 관형절은 관형어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용언의 관형 사용 단독으로 관형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아름다운 관광지를 신이 닳도록 돌아다녔다. 이렇게 부사절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아마 한참 고민하셨을 겁니다. 한참 고민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필수적 문장 성분, 필수 문장 성분들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서술어 자릿수를 생각하셨어야 돼. 정답이 1번이기 때문에 2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에는 모두 주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있다. 자, 그럼 일단 둘 다 명사절은 있어요. 그죠? 기억. 내 친구가 보는 책을 제 시간에 받기를 바란다니까 뭐야,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기억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 배우기가 재미있다. 이기 때문에 얘는 주어 역할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린 건 기억 때문에 틀렸고, 3번에 기억과 디귿에는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기억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습니다. 보시면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 시간에 봤다라는 문장이 지금 있는 거잖아. 그죠? 요 명사절이. 그럼 내가 내 친구가 보는 책을 제 시간에 봤다라는 문장이 주어가 생략된 채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내가라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 있는 거고, 디귿은 이 식당은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 식당.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이란 관형절이 들어가 있어. 그럼 얘는 풀 버전이 뭐야? 우리 가족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였겠죠. 그래서 얘는 부사어가 생략돼 있는 거지 주어가 생략돼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주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디귿에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디귿에는 보어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 없어요. 없습니다. 요거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까지는 관형어 역할입니다. 여러분, 관형절이기 때문에 보어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 없어요. 그 다음에 리을에는 부사어 기능을 하는 거 얘는 있죠. 신이 닳도록. 부사절은 부사어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디귿에서 틀렸고 뒤에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에는 모두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 자, 일단 얘는 관형사절 있어요. 선생님, 관형절이랑 관형사절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맞지만 얘는 뭐가 생략된 거야? 우리 가족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 그러니까 부사어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생략돼 있지는 않고, 그다음에 관광지가 아름답다. 이기 때문에 뭐예요? 주어가 생략된 거죠. 자, 그래서 딱히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 사절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1번이 왜 맞나 보자. 기억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 얘 봐봐. 얘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었고, 얘 내 친구가 보내다잖아. 그러면 내 친구가 일단 책을 보내다는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다가 있었어야지. 보내다, 서술어. 보내다라는 서술어가 반드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뭐가 있습니까? 주어, 목적어, 부사어까지 포함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생략된 게 맞아요. 생략된 문장 성분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된 암기 문장 있는 거 맞고요. 니은에는 주어가 생략된 거, 요거는 테니스 배우기. 그럼 테니스를 배우다잖아. 누가 테니스를 배우는 건지를 얘기해 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주어가 생략된 암긴 문장 있는 거 맞습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얘도 걸렸겠죠, 시간이. 그죠? 필수적 부사어. 아씨, 뭐가 생략된 거지 도대체? 이걸 못 떠올렸으면 여기 낚이는 거고. 테니스 배우기 요거 못 찾아냈으면 또 이거 못 푸는 거고. 요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선생님처럼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실 겁니다.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예비 친구들, 그러니까 문법 공부를 많이 안 했고 선생님이 언매 선택하라고 해서 언매 선택할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혹은 문법 공부를 해가지고 언매 선택할 건데 이거 올해 거 한번 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이제 들을 텐데, 내가 어느 부분이 조금 부족한지를 찾을 수 있는 해설 강의였기를 바라면서 조금 내용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언매가 조금 어려웠다. 그리고 그렇단 이야기는 나는 사실은 맥시멈이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여태까지 나왔던 수준으로 나오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까다롭게,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단 시간을 잡아먹게 나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많이 훈련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훈련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항상 모르는 거는 선생님한테 뭐 댓글로든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꾸준히 조금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 그렇지만 언매를 하는 건 좋은 선택이다 라는 것까지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서, 복습 항상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며 내년 이맘때쯤에 여러분들이 올해 문제 2023학년도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는 뭐야 너무 쉽네, 껌이네, 이 정도 발견하는 건 나는 이제 훈련이 충분히 됐어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다 마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때 만나도록 해요. 고생했어요. 안녕.